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내일 네. 오후 2시에 합니다. 장중에 하고요. 종가 이제 마칠 때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역시 시장 너무 지금 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라가야 수익이 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바라보게 되면 시장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고가에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고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과의 지금 관계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죠.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환율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장중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하고 냉철한 시장 분석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인데요. LG는 7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 LG도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기가 안 좋은 시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뭘 사든 간에 물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매수하신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 시장에 대한 무서움을 모른다면 들고 가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늘 다 정리하시고, 이미 저점이 무너지고 있는 자리인데다가 시장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시장 내려가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다려서 사면 되는데 왜 그걸 못 기다립니까?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두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27,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고점 매수한 것 같아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고점 네. 매수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기술적으로 고점 매수 상 이런 거 줘야 될 것 같은데 고점 매수 대상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거는 사면 안 되는 자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항상 내가 살 때 그 이슈에 눈을 좀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이슈만 보면은 좋다 하기 때문에 더 간다 하고, 커뮤니티 찾아보거나 대상 검색하게 되면 더 갑니다. 3만원 갑니다. 4만원 갑니다. 5만원 갑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사려고 하는 자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온 자리인가 아닌가만 딱 보고 분석을 하세요.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슈를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슈만 보고 좋단다 해서 사지 마시고, 자리를 보고 내가 누울 자리를 좀 보고 살피자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너무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점 무너질 때 손절이 나오는데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많지 않다면은 그냥 들고 한번 가봅시다.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22,000원 정도까지 마음을 열어 놓으시고, 여기까지 빠졌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자리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일을 토대로 많은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되는 종목인데 22,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만약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단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SKC는 8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는 대상이었으면 이거 이제 우수상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올라온 지 10만 올라왔다가 이만큼 빠져내려온 자리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만만치 않네요. 그죠? 고점에 매수하신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이렇게 견줄 바가 없다 생각이 들 정도로 고점 매수하셨는데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계좌가 절대로 불어날 리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고점 매수하게 되면은 시장에는 여러분들께 비싸게 매도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에 뉴스를 내기도 하고 풍문을 만들기도 하고 찌라시를 뿌리기도 하고, 또는 우리 댓글 알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장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있으신 분도, 아니 무현지 왜 저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지? SKC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거기 속지 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손절 자리를 잡고 저점이 깨질 때 손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은 어제 손절하는 게 제일 좋았다는 거죠. 일단 노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오늘 양봉 서고 있고 반등의 가능성 약간 여지를 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기다렸다가 76,000원대에서 7,000원대 손절하자 의견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비중이 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 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탈출하시려면 추가 매수를 꾹꾹 참으세요. 6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 반등 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6만 원에 가깝게 전화를 주시거나 76,000원까지 반등 시 그냥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6,000원 잡아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6만 원대에서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매수가가 7,3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떠세요? 이분이 이제 오늘의 대상이네요. 아, 오늘의 대상입니까? 네. 뭐 장난이 아니네요. 포스코 ICT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 제일 고가에 거의 근접하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저도 참 배우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요. 저는 그렇게 배우고 싶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좀 마세요. 절대로 급등한 종목 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급등한 종목을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저만큼 이렇게 여러분들께 쓴소리 하면서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사면 절대 돈 못 벌어요. 제가 경험도 해봤고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이것도 다 분위기 속아서 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비중이 지금 몇 프로라고 했죠? 10%요. 10%면은 네. 이 종목도 지금 탈출할 기회는 있어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탈출할 기회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6,000원 정도까지 밀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반등 나올 텐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혹시나 반등 주게 되면은 7,100원에서 2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하시고 혹시나 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일을 내지 맙시다. 그래서 고점 매수 안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권유, 아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7,100원이나 7,200원대에서 매도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6,000원대에서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는 1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제 예상으로는요 이게 12,800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밖에 없죠. 8월 달에 매수하셨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고가에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 사지 마라 하면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급등락을 한 거, 완전히 폭락을 해버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급등한 종목만큼이나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안정적이고 굉장히 좀 평범한 종목을 먼저 매매하시고 급등도 급락도 조금씩 이렇게 범위를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뭐 치과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상당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상승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바닥에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져가셔도 좋으나 12,800원은 매수가가 이 바닥권에서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음번에 반등 나올 때 본전쯤에서 전량 또는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아래쪽으로 빠질 때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상승한 종목을 매매하는 것만큼이나 하락 종목 매매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마음을 좀 열어놓고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에서 전량 또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내려가게 되면 10,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3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 매수 하면 안 되죠. 딱 봐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들은요 아래쪽에 사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원익 IPS가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를 쭉 제가 펴놨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오면서 얘가 20,000원 정도 이하에서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고 위로 올라오면 37,0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37,000원까지 올라간 이 종목에 35,000원
5,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 말은 고가에 매수하신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절대 불가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항상 손절이 필요한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시청자님이 23,000원, 25,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저는 18,000원, 17,000원에 추가 매수하세요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샀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서 사놓으면 이득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놓으면 손실을 보거나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절대로 유리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는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사실 이렇게 저점 자리가 깨질 때 하는 거예요. 이 32,000원짜리가 무너질 때 하는 거였는데 이미 며칠 놓쳤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 조금 여지 있으니까 역시나 반등 기다렸다가 32,000원까지 반등 나와주면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시간 낭비하기 싫다, 난 시간이 조금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33,300원 무너질 때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이런 자리 제발 좀 하지 마라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매수가는 17만 6천 원에 비중은 38%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당장에 뭐 엄청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이 회사가 뭐 해외 사업부터 해서 패션 비즈니스, 뭐 저 면세점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에도 실적이 이렇게 쭉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적자가 나거나 또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당장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렇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의 뭐 광군제라든지 그리고 뭐 트래블 버블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끼리는 여행을 좀 갈 수 있도록 하자. 먼데 말고 가까운 데끼리는 여행을 좀 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그런 이제 교류들이 점점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질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 나와도 한번 빠져내려갈 텐데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급등 이후 빠질 때 추가 매수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 이상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이거 오래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급등한 이후에 15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가 24,800원에 비중은 5%이신데 장기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5% 비중이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거는 저점에서 많이 샀으면 몰라도 비중이 5%라는 것은 지금 다양한 종목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아마 손실이 엄청 클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본전 뽑아야 되는데 이걸로 뽕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 옳지 않다. 투자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본 돈으로 다른 종목 추가 매수할 자금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생각이 들어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하셔서 현금화 해놓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GS입니다. GS는 3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계속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31,000원이면은 솔직히 좀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고 거래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중고 거래 건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뭐 물건 판 사람도 많을 거고 물건 산 사람도 많겠죠. GS도 그래요. 물건을 판 사람도 많고 산 사람도 많은데 아래쪽에서 판 사람이 많다는 말은 결국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팔았겠죠. 누구? 비싸게 산 사람들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럼 안 좋은 종목인 것 같고 이렇게 힘든 종목인데 누가 이렇게 싸게 많이 사고 있냐라는 것의 관점을 가져보세요. 그 말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GS는 GS 리테일에 대한 효과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정유 관련 쪽에서는 많이 힘들지만은 지금 그런 쪽에서 효과를 좀 받으면은 최소 저는 36,000~3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보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700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는 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보유를 얼마나 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괜찮다 안 괜찮다가 달라지겠죠. 일단 이름부터가 로보로보기 때문에 장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뭐 교육용 로봇 시장 이런 것들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요즘에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로 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간에 일단 4,500원짜리에서 팔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그때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여기 5,300원 들어가서 손실이 싫어서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중간에서 잘라내고 아래쪽에 다시 사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내려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손실을 이걸로 막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미련을 버리자. 4,5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로 보시더라도 4,500원이 무너지면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은 23,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다우기술은 10%를 가지고 계시고 현금 비중이 8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요. 참다가 더 이상 추가 매수하고 싶어서 못 참겠다 싶을 때 한 번 더 뺨을 딱 때리고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으세요.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증거, 힌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일 또 운봉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다우 기술도 지금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수가 양봉인데도 얘는 운봉으로 빠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주 몇몇 개 빼고는 지금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방송에서 반드시 시황에서 방송 오프닝 때 시황 설명해드리잖아요. 지금 사도 됩니다라는 제가 힌트를 드릴 거니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참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혹시나 이게 17,000원까지 내려가면 저는 진짜 저를 찬스라고 봅니다. 그때가 비중을 좀 확 실어봐도 되지 않을까. 현금 80% 너무 마음에 듭니다. 들고 계세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은 바닥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17,000원대에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는 6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이신데 이분도 추가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똑같겠죠. 그죠? 네. 기다렸다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45,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면 그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들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무섭지.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오면은 막 군침이 막 흘러요. 막 사고 싶어 죽겠네. 야, 45,000원이라고? 카페24가? 이런 느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니까 괜히 무서운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지 마라라는 제가 전략을 드리는 게 항상 안 들고 있으면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수를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팔 때 사는 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5만 원이 깨지거나 45,000원 내려갈 때가 진짜 매물이 확 쏟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막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때 사야 우리가 싸게 삽니다. 그래서 카페24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5만 원 이하까지 빠져내려가거나 또는 반대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으면 얘도 이제 하락을 멈춰요. 그래서 시장 바닥 잡으면 그때 시황에서 힌트 드릴 거니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 지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5만 원 이하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17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이신데 이분도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히 고가에 사셨네요. 일단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시게 되면은 추가 매수하기가 좀 버겁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카페24하고는 좀 다른 결이죠. 카페24는 앞으로 멀리 봤을 때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결제 대행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플랫폼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SK이노베이션은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석유화학인데 석유화학 지금 수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재고는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수요는 줄다. 재고 소진이 안 돼요. 그 말은 결국은 영업이익 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가에 샀을 때 추가 매수할 가치가 없는 기업이다. 만약에 산다면은 9만 원이나 7만 원 또는 5만 원까지 빠지면 하는 게 낫지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안 된다는 의견 드릴 거고요.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3만 3천 원 무너지고 12만 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정말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